식초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나도 매일 조금씩 마셔야겠네.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손에 힘이 없어. 칼륨 수치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 말고 다른 걸 드셨나요?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마셨어요. 식초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노제와 복용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이런 매우 두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한 장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삶은 차가운 투석 기계와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주 3회, 매번 몇 시간씩 투석실에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일이 자신과는 매우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년 동안 노년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한 잔의 음료, 친구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한 가지 조언, 장수를 위한 비결처럼 널리 퍼진 작은 생활 요령, 그리고 요즘 특히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마시고 계신 것인데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거나 인터넷 글을 읽으신다면 식초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 속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상승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식초를 매일 마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정보가 이점만 이야기할 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60세를 넘기기 시작하면 내부 장기들은 더 이상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보통 40세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은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나 70세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는 전혀 아프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이미 혈액을 정화하는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을 밤낮 없이 작동하는 물 정수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스템이 새 것일 때는 많은 노폐물을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필터가 낡아지면 그 기능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들을 넣게 되면 그 여과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복용하는 약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약물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부적절한 식습관과 함께 겹치게 되면 신장 손상의 위험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저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들은 조언에 따라 늘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저를 찾아왔던 한 연세 많은 환자분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한 아버지였습니다. 은퇴한 뒤에는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절 통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복용해야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몸을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그는
매일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얼굴과 팔다리가 눈에 띄게 부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화장실에 여러 번 갔음에도 거의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상 옆에 서 있던 아들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가 복용하던 약과 최근의 식습관을 모두 다시 살펴보았을 때 원인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진통제는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농도가 높은 식초를 마시는 습관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체내 전해질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신장은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어느 정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시간이 지나며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합이 몸의 여과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신장세포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손상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회복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때로는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결코 잘못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단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정보를 따라 건강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 특히 노년에 접어든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작은 요소들이 서로 겹치기만 해도 몸속의 섬세한 균형은 매우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점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매일 식초를 마시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습관이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음속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단지 매일 희석한 식초 한 잔이라면 왜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노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신장은 매우 강력한 여과 시스템과 같습니다. 매분마다 수백 밀리리터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스템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노화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40세 이후부터 신장의 여과 기능이 매년 약 1% 정도씩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60세나 7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신장 여과 능력이 젊었을 때의 일부 수준만 남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감소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으며 분명한 경고 신호도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크게 손상될 때까지도 여전히 정상이라고 느끼며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을 주는 요소가 나타나면 노년의 신장은 젊은 몸보다 훨씬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음식과 약물의 결합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른을 넘긴 할머니였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를 아주 잘 돌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었고 식사도 항상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약간 높았기 때문에 매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은 소변을 통해 몸에서 소금과
물을 더 배출하도록 돕는 종류의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데 사용되는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사과 식초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분은 매일 사과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전혀 문제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는데 평소와 다른 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팔과 다리가 약해져서 거의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장은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을 세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했을 때 의료진의 눈길을 즉시 끈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도록 돕고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자세히 검토한 결과 혈압약과 매일 식초를 마시는 습관의 결합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복용하던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몸에서 일정량의 칼륨을 배출시키는 약이었습니다. 한편 식초에 들어있는 산성 성분은 몸의 산 염기 균형을 변화시켜 칼륨 배출이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환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체내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보상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노화를 겪은 몸에서는 그러한 적응 능력이 훨씬 약합니다. 그 할머니의 경우에는 식초를 마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에 제때 도착했고 의료진이 전해질 균형을 빠르게 조정하여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생활 습관과 복용 중인 약의 조합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세 많은 환자분들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60, 70의 몸은 30이나 40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안전했던 것이 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들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 통증을 위한 약 등은 모두 각 개인의 상태에 맞추어 의사가 처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습관을 스스로 추가하면 그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생리적 작용을 하는 어떤 물질이든 잘못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결합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자체가 건강에 적은 아닙니다. 식초는 여러 문화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식품입니다. 문제는 사용 방법과 각 사람의 상황에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식사와 함께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약을 복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점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인터넷에서 퍼지는 조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몸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는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응급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초를 마시는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몸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일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위험한 사건은 극단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대개 사람들이 전혀 해롭지 않다고 믿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서 서서히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특히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는 얼마 전 만났던 한 연세 많은 남성분입니다. 그분은 매우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 그는 생활 습관을 거의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식사를 더 규칙적으로 했고 매일 걷기 운동을 했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도 정확한 시간에 복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혈당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친구들의 조언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시면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뇨 치료약과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공복 상태에서 식초를 마신 뒤 당뇨 치료약을 복용하고 나서 그의 몸은 매우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자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과 이마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도 흐릿해졌고 눈앞의 모든 것이 마치 안개에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무엇이라도 먹으려고 일어나 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이를 바로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혈당 수치는 이미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뇌에게 있어서 포도당은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는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포도당을 공급하고 그의 상태가 안정된 뒤 우리는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생활 습관을 확인하면서 원인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복용하고 있던 당뇨 치료약은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약이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약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한편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이 위에 들어온 뒤 장으로 이동하여 혈액으로 흡수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가까운 시간에 함께 작용하면 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약은 이미 인슐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지만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은 아직 혈액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빠르게 끌어내리기 시작하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은 아직 보충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연료가 거의 비어있는 자동차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엔진은 계속 힘껏 돌아가지만 그것을 유지할 연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남성분의 경우 당뇨약과 공복 상태에서 식초를 마신 습관이 결합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제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널리 퍼진 방법이 자신의 몸 상태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과 같습니다. 모든 기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요소만 균형을 바꾸어 놓아도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 심장, 간, 그리고 내분비계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몸의 적응 능력도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식초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약과 음식이 몸 안에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의 약을 복용하고 그 뒤에 여러 음식이나 민간요법을 추가로 사용하면서도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환자분들께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사용 시점이나 방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걱정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초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아예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식초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권의 음식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된다면 여전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것이 위험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세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 원칙들은 복잡한 비법이 아니라 몸이 불필요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식초를 너무 진한 상태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초는 원래 산성이 강한 용액입니다. 그대로 마시거나 물을 너무 적게 섞으면 위와 식도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몸이 이런 자극을 어느 정도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 위와 식도의 점막이 훨씬 더 민감해져 있습니다. 점막이 강하게 자극되면 몸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또는 설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겉보기에는 일시적인 불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빠른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러면 신장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식초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희석하는 것입니다. 소량의 식초를 큰 컵의 물에 섞어 산도를 낮춘 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식초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에는 내부를 보호하는 점막층이 산성 물질에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식초를 마시면 위가 불편해질 수 있고 점막 염증이나 역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식사 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시간입니다. 음식이 이미 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어느 정도 희석되고 중화되어 점막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몸이 소화와 영양 흡수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보다 몸의 균형을 덜 흔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혈압약, 당뇨약, 관절 통증을 위한 진통제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식초를 마시는 시간은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충분히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약들이 위와 장이 안정된 환경에서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이러한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 결과 약이 흡수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약들은 식초에 들어있는 성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몸이 약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보통 환자분들께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식초처럼 생리적 작용이 강한 식품을 사용하는 시간 사이에 최소 몇 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라고 권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시간 간격만으로도 몸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매우 열심히 찾고 계시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퍼지는 조언들은 대개 장점만 강조하고 누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몸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만성 질환과 함께 살아가고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위험을 많이 피할 수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몸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인터넷에서 퍼지는 조언을 따라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작은 세부 사항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의학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며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식초 한 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음식 하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연세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자주 느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단맛이 있는 음식은 모두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소금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음식에 거의 아무것도 간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매일 먹으려고 하며 많을수록 더 좋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우 특별한 장기입니다. 이 장기는 매 순간 조용히 일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신장은 거의 불평도 하지 않고 분명한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실제로는 기능이 상당히 약해진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가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손상이 꽤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기적 같은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널리 광고되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식초도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식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0, 70의 나이에 들어서고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소량을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고 식사 후에 마시며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는 떨어뜨리는 것. 이런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몸이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단을 바꾸거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현재의 질환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상담 한 번만으로도 제가 응급실에서 보아왔던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건강을 조금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바라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의 시대에는 누구나 인터넷에 건강 비결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반복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위험을 처음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는 모두 몸의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신장과 심장, 그리고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건강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올바른 지식으로 돌보겠다는 작은 다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학 지식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되어 안타까운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도 어르신들께서 햇빛 아래 산책을 하시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학 지식을 계속 나누며 어르신들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